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경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주택 바로 코앞에 이런 멋진 바다가 펼쳐진 주택입니다. 바다 조망권 하나는 정말 최고의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감정가 대비 2번이나 유찰된 물건입니다. 바닷가 바로 코앞에 위치한 주택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2번이나 유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대박경매TV는 전국의 최신 경매 물건을 찾아서 직접 임장 활동을 통해 물건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성심껏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 편하게 쉬시면서 대박경매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만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물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영상에 자세히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소재지부터 먼저 살펴보면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에 위치한 물건으로 지도를 좀 더 확대해보면 물건지는 거제시 중에서도 거의 최남단에 소재한 주택으로 지도를 좀 더 확대해보면 남부면 근포항과 대포항 중간쯤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저는 지금 물건지로 가는 중인데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정말 예쁩니다. 이제 근포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건지까지 2차선 도로를 타고 갑니다. 이제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보실 주택입니다.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에 소재하는 대포마을 회관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안주택지대입니다. 주택 앞쪽 2차선 도로에 잘 접해 있고 제반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입니다. 주택향은 바다를 바라보는 쪽이 서북향으로 주택은 벽돌조 슬라브 지붕에 2층 건물로서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02년 12월 11일이고 외벽은 적벽돌 쌓기와 몰탈 위엔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및 타일 마감이고 창호는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1층 주택 면적은 21.21평으로 방이 2개, 거실, 욕실, 현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시외 주택 면적으로 벽돌조로 지어진 13.52평이 있어서 실제로 1층 주택 면적으로 쓰고 있는 면적은 34.73평입니다. 2층 주택 면적은 7.08평으로 방과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층 주택 면적 합계는 41.81평입니다. 제반, 위생 및 급배수 설비와 심야전기 온수기 보일러, 화목 보일러 설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번듯한 대문과 적당한 높이의 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마당도 상당히 넓고 예쁜 잔디도 심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주택 외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주택 뒤쪽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2층 옥상에 활용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 2층에서 바라본 바다 전경은 정말 최고입니다. 토지를 살펴보면 토지는 총 3필지로 토지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토지 면적은 198.14평입니다. 3필지 모두 지목은 대지입니다. 경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타경 397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10월 7일 날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594-1번지 일대이고 토지 면적은 198.14평이고 건물 면적은 제시외 건물을 포함해서 51.07평입니다. 감정가 5억 4,516만 2,340원에서 2번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3억 4,890만 4천원입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1층은 소유자의 부모가 점유 중이고 2층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매물건 주변으로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주택은 2002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으로 토지가 198평, 주택이 41평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주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경매주택 옆쪽에 위치한 저구리 623번지 2009년도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 대지가 132평, 연면적 68평이 2022년 6월 달에 5억 35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저구리 675-7번지
2007년도에 지어진 단독주택, 대지가 104평, 연면적 29평이 2023년 10월 달에 2억 3,7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바닷가에서 좀 떨어진 저구리 608번지, 2007년도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 대지가 193평, 연면적 44평이 2019년 9월 달에 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실거래된 사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최저가가 3억 4,890만 4천 원은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이라 생각되는 물건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바닷가 바로 코앞에 위치한 이 물건이 2번이나 유찰된 이유가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문제점은 2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점으로 주택 뒤쪽에 위치한 제시외 건물 보일러실이 596-7번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596-7번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된다면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일러실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제시외 건물 창고 20.14평 디귿이 763-1번지와 767-1번지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창고는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물건은 경매지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큰 물건입니다. 참고로 법정지상권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법정지상권은 약정지상권과 달리 당사자 간 계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고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발생을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경매지를 살펴보면 연초농협에서 2022년 7월 26일 날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외 건물 디귿, 창고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조회해보니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연도를 알 수는 없는데 네이버 지도에서 2020년 7월에 로드뷰를 보니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데 담장으로 경계를 확인해보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로 토지 또는 건물 중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인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넷째로 임의경매로 인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창고는 예전에는 주택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효용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창고의 경우 매각에서는 제외되지만 감정가가 799만 2천 원으로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된다면 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창고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현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버틴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낙찰자가 현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면 현 소유자도 지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협의를 통해 적당한 가격에 매매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하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있는 물건의 경우 감정가 대비 2번 이상 유찰되는 물건이 많은데 그런 특수 물건을 잘 해결을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물건도 감정가 대비 2번 유찰이 되었으나 법정지상권 문제로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해 해결 가능성을 현 소유자와 잘 타진해본다면 바닷가 코앞에 멋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물건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물건 설명을 마치고 대박경매TV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